투싼 1.6 가솔린 터보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냐. 안녕하십니까, 드이로입니다. 가을가을합니다. 가을바람 살랑살랑 불면서 단풍까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요새 1.6 터보 가솔린 모델을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1.6 터보 가솔린 모델 풀옵션입니다. 지금서부터 가솔린, 투싼 가솔린 시승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뻐, 그지? 일단 진짜 이뻐 차. 뭐 디자인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팬텀 블랙. 제가 칼라 리뷰에서 가장 투싼이 간지로 느껴진다는 이 팬텀 블랙 차량을 준비했는데, 이 녀석은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가 아닌 1.6 터보 가솔린 모델. 블랙크롬 그릴하고 이런 디아의 형상은 뭐 투싼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지금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9인치. 가솔린과 디젤 모델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죠. 하이브리드, 제가 얼마 전에 스승기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하이브리드 풀옵션 같은 경우는 18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타이어 폭이 225지만 가솔린 같은 경우는 235. 실제로 이렇게 멀리서 측면부를 바라보게 되면 확실히 18인치와 19인치 차이가 단번에 느껴집니다. 투싼이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장이 상당히 많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체가 커진 만큼 이 19인치 휠 디자인의 밸런스는 아주 훌륭하게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리어 같은 경우는 리어도 동일해요. 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라고 따로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1.6 터보라고 해서 1.6 터보라는 레터링이 따로 적혀있지는 않고요. 여기 투싼 마크가 있고, 하지만 그게 있죠. 바로 H트랙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이 부분도 하이브리드랑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핸들링이 적용되면서 전륜 구동이에요. 하지만 투싼 가솔린 모델 또한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H트랙을 따로 옵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은 그냥 이 정도로 한번 둘러보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제 영상 보면은 투싼 외관 리뷰 따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가솔린 모델 시승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이 따라왔어요. 가을가을하죠. 이 사이드미러에서도 보이는 이 가을 감성. 자, 그럼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느낌은 하이브리드와 다른 느낌입니다. 약간의 거친 엔진의 회전 질감, 진동이 느껴지죠. 일단 딱 저속에서는요, 확실히 하이브리드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정말 조용하고 초반에서 악셀에 대한 응답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은데, 이 가솔린에서는 확실히 그 배터리, 초반에 전기 배터리에 그런 개입이 없다 보니까 그냥 1.6 가솔린 터보로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살짝 약간 좀 악셀 반응 느낌이 묵직하면서 약간 조금은 둔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살짝 둔한 느낌이 있고, 자, 과속 방식도 느낌이 확실히 19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19인치 휠이 적용된 투싼 가솔린 모델에서는 과속 방식도 느낌이 부드럽진 않아요. 약간 좀 하드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주차요금을 내는데 차체가 높다 보니까 이 신용카드 넣는 방향, 이 높이가 맞아요. 그래서 카드를 지불할 때, 주차요금을 낼 때 상당히 편하다. 이래서 SUV 탄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스티어링 휠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하이브리드 때는 굉장히 소프트하다고 느꼈는데, 가솔린에서는 확실히 약간 좀 묵직한 스티어링 휠입니다. 약간 좀 묵직해요. 스티어링 휠이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상당히 가벼워요. 진짜 부드럽게 느껴졌는데, 이 가솔린 모델에서 스티어링 휠 느낌이 상대적으로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륜구동이 적용돼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차를 했을 때 잠시 시동이 꺼지는, ISG 기능이 꺼질 때는 상당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다시 엔진을 스타트하면은 진동은 별로 없어요. 진동은 없는데 다시 시동이 걸리는 엔진의 소리 자체는 단번에 느껴집니다. 이 부분도 하이브리드에서는 굉장히 아주 정숙하게 느껴졌지만,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가솔린의 ISG 기능이 작동이 됐을 때 약간 좀 살짝 엔진의 소리가 살짝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유턴을 할 때도 느껴지는 부분이요,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가솔린의 스티어링 휠 느낌이 살짝 아주 미세하게 묵직한 느낌입니다. 이 엔진에 대한 회전 질감이 굉장히 거칠게 다가오죠. 그래도 가속 느낌은 나쁘지가 않아요. 퍼포먼스적인 그런 다이나믹한 느낌은 아니지만 또 부족함 없는 출력을 보여줍니다. 이 녀석은 이제 180마력의 27토크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죠. 미션 자체는 7단 DCT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변속에 대한 다운시프트가 상당히 빠르고요, 변속 느낌이 부드럽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7단 DCT 자체가 스포츠성에 맞춰졌냐 아니면 연료 효율성에 맞춰졌냐,
이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투싼에 적용된 7단 DCT 미션 같은 경우는 아주 민첩한 반응을 보여주지만 연료 효율성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서도 약간 좀 진동이 살짝 있어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서 정속 주행을 했을 때는 괜찮지만 초반에는 약간 스티어링 휠의 진동이 조금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가솔린이라고 해서 엄청 정숙한 그런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코너링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인치 휠에서 다가오는 데미지는 조금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19인치 타이어를 적용하다 보니까 좀 약간 차체가 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18인치에 비해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에서 제가 시승할 때 18인치로 주행을 했었는데 그때 느낌은 코너에서도 롤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코너 느낌을 보여줬지만 19인치에서는 살짝 아주 미세하게 롤이 좀 존재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18인치에 비해서 조금 더 19인치 휠이 적용된 가솔린 모델에서는 롤이 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속 느낌은 나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막 펀치력이 있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함은 없지만 아주 시원시원한 그런 가속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5000rpm까지 지금 가져가 봤지만 고속 주행에서의 제가속 느낌 자체는 약간 답답함이 전달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투싼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솔린을 살까 하이브리드를 살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먼저 주행 느낌에서 비교를 먼저 해드리면 18인치 휠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가 보다 고급진 그런 주행 느낌은 있어요. 굉장히 소프트하고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19인치 가솔린 모델에서는 물론 편안하긴 하지만 안 좋은 노면을 지났을 때는 약간의 하드함이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주고요. 확실히 19인치가 멋있지 않습니까? 휠은 일단 크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투싼 자체가 상당히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 커진 차체는 분명 이 큼지막한 휠이 아주 잘 어울린다라는 거는 기정사실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악셀레이터 좀 밟을게요. 좀 밟았을 때 한 2000rpm 부근에서 확실히 이 엔진의 회전질감이 단번에 좀 다가옵니다. 저속에서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 EV 모드를 한다든지 전기 모터가 구동이 됐을 때 아주 정숙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솔린 모델에서는 저속에서는 가솔린 엔진 회전질감이 단번에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확실히 노면의 충격 흡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18인치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더 고급스럽게 다가와요. 이 녀석도 불편한 건 전혀 없습니다. 편안해요. 편안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투싼 하이브리드를 탔었기 때문에 그 느낌과 비교를 해드리면 그에 비해서 살짝 좀 하드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점점 고속 영역으로 다가갈수록 가속 느낌이 약간 좀 더딘 느낌이 있어요. 180마력 출력 자체도 뭐 그렇게 충분한 수치도 아니고 배기량 자체도 1.6이다 보니까 1.6 터보 차량이지만 고속 영역에서의 가속 느낌은 약간 좀 더딘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오르막길 상당히 아주 좀 경사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도 뭐 차량은 부족함 없이 잘 주행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르막길 느낌은 아주 부족함 없이 잘 주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투싼 자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전방에 대한 시인성입니다. 시인성.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UD가 없습니다. 투싼은 HUD가 빠진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지지만 요번에 이 디지털 클러스터 자체 위에 대시보드가 없는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클러스터 위치가 다른 일반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HUD와 이 클러스터의 이 거리, 이 간격 자체가 좀 많이 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클러스터 시인성은 별론데 HUD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감이 없었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위치가 좀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주행 중에 우리가 시야를 전방을 주시했을 때 HUD가 없어도 이 클러스터의 시인성이 운전자의 시야에 단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좀 편리하게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 사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인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이 적용 안 되는 대신에 이 핸들링이라는 기능이 적용돼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고속에서 코너링을 돌았을 때도 이 핸들링이 잡아주는 느낌이 약간 좀 단번에 느껴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불안한 느낌은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찌건 간에 사륜구동 자체는 운전자에게 불안함도 전혀 주지 않고요. 일단은 타이어의 네 바퀴 모두 접지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단번에 느껴지는데 안정성을 보다 높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륜구동 H-트랙 시스템이. 하지만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험로주행 모드, 험로주행이 빠집니다. 험로주행이. 즉 터레인 모드가 없어요. 뭐 샌드, 머드, 스노우 이 모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빠집니다.
왜냐면 디젤 모델에서 H-트랙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만 가솔린 모델에서는 그 기능이 빠져요. 그래서 디젤 모델에서 사륜구동을 적용했을 때의 가격과 가솔린에서 사륜구동을 적용했을 때의 가격은 다릅니다. 훨씬 더 싸요. 가솔린의 사륜구동이. 솔직히 디젤 엔진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진동과 소음도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솔린 모델도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로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거의 하이브리드 아니면 가솔린, 이 두 파워트레인 모델이 투싼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가솔린 풀옵션입니다. 3,650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하이브리드 인스피레이션 풀옵션 차량 같은 경우는 3,93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은 인스퍼레이션에서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적용했을 때의 가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300만원 차이가 나요. 300만원. 연비 자체는 5kg가 차이 납니다. 5kg. 제가 지금 타고 있는 19인치가 적용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연비가 11이에요. 11. 하지만 18인치 휠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가 15.8납니다. 대략 한 5kg 정도가 차이 나는데, 가솔린 휘발유 세팅의 파워트레인 차량 중에서 연비가 5kg 차이가 난다.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좀 더 초반에서도 응답성이 더 좋다, 이런 부분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300만원에서 비싸다는 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가솔린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300만원 차이는 크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연비를 느껴봤는데 확실히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연비 차이가 너무 많이 크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원래 공인 연비가 11이 나오는데 제가 좀 정체가 좀 있었습니다. 정체가 있었고 도심 주행이 좀 많았고, 그러니까 도심 주행 60%,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제가 한 40% 정도 했는데 스포츠 모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일반 컴포트 모드로만 했는데도 하이브리드를 범접할 수가 없네요. 만약에 이 투싼을 풀옵션 모델로 살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있습니다. 투싼을 정말 그냥 3천만원, 3천만원이나 3,100만원 정도로 구매를 하고 싶다, 나는 좀 가성비 쪽으로 투싼을 구매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가솔린 모델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물론 투싼 풀옵션 모델, 투싼 가솔린 풀옵션 모델을 타고 있다 보니까 그만한 만족감은 당연히 들어요. 당연히 들지만 내가 만약에 투싼 가솔린 모델로 가성비 있게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륜구동 필요 없을 것 같아요. H-트랙을 제외한 전륜 기반 투싼을 구매하시고 거기서 뭐 플래티넘 옵션 정도는 빼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플래티넘 옵션 하면은 어차피 이 녀석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안 들어갑니다. 스마트 키로 차량을 원격 시동 걸어서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하는 그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가솔린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가솔린에는 후추방 모니터 필요 없다. 투싼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큽니다.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인성이 나쁘지가 않아요. 뭐 사각지대도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추방 모니터도 굳이 필요 없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디스터 클러스터까지는 나는 굳이 필요 없다. 인포 시스템만큼은 그래도 최신형을 느끼고 싶다. 하지만 클러스터는 아날로그라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플래티넘 옵션을 빼고 사륜구동을 빼가지고 3천 초반대로 이 투싼 가솔린 모델을 뽑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론 지금 현대자동차로부터 시승차를 지금 지원받은 이 1.6 터보 가솔린 모델 풀옵션보다 당연히 상품성 좋아요. 당연히 좋고 3,7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이 가격으로 이 정도 공간성, 이 정도 적재성, 이 정도 옵션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지만 나는 정말 좀 가성비, 좀 투싼을 좀 가성비 있게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가솔린 모델에서 3천 초반대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가솔린 모델도 좋은 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애프터블로우가 적용된다는 거죠. 애프터블로우가 이제 시동을 끄고 나서 공조 시스템에서 나는 냄새를 거의 저감시켜주는 그 기능이 작동이 되다 보니까 애프터블로우, 이거는 이제 실제로 뭐 구매 오너분들이 더욱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일단 뭐 애프터블로우라는 시스템이 하이브리드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또 그런 옵션이기도 하고요. 투싼을 자주 만나보고 있는데 가장 제가 투싼에서 실내 옵션 중에서 만족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이 디퓨저 기능, 멀티 에어 모드 시스템입니다. 이 모드가 대시보드 앞쪽에 있는 전체적인 에어컨
송풍구에서 은은한 바람이 나오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 디퓨저 기능을 끄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송풍구에서만 바람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디퓨저 모드를 실행시키고 나서 멀티 에어 모드가 작동이 되면은 이 전체 이런 부분에서 은은하게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실내 온도를 맞추고 싶어요. 처음에는 내가 다 탔을 때 뭐 덥거나 추웠어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강하게 공조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원하는 온도에 금방 맞춰져요. 그랬을 때 불편하게 따로따로 또 온도를 조절하고 바람 세기를 조절하고 이러면 상당히 주행 중에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그냥 이 디퓨저 기능을 딱 켜게 되면은 은은하게 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온도를 일정하게 내가 원하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 기능은 정말 너무나 편리하고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덥거나 춥지가 전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온도의 느낌을 단번에 받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바람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느낌이 아주 훌륭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나 칭찬해주고 싶고요. 도어 쪽 마감이나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도어 마감이. 그러다 보니까 뭐 주행을 할 때 고속 주행을 하든지, 오늘 가을이다 보니까 좀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데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풍절음이 들리거나 차량 외부에서의 소음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행 중 외부 소음에 있어서는 아주 정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리어 쪽 와이퍼가 숨겨져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정말 디자인적으로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또 현대 마크도 입체감이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좀 평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2열의 안전벨트를 고정시키는 그 숨은 기능까지,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참 센스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1.6 터보 가솔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젤 엔진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든지 파워트레인 상관없이 투싼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탈 때마다 정말 좀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요. 뭐 3천만 원대 SUV에서 이만한 상품성 어떻게 느껴? 이번에 투싼 자체 존재만으로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딱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투싼 모델을 제가 지금 섭외한 상태예요. 그래서 옵션이 좀 빠진 투싼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지도 한번 제가 조만간 영상으로 남겨드릴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디젤 모델도 한번 시승해서 여러분들한테 디젤은 또 어떤 느낌이고 디젤은 또 얼마나 진동이 심할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싼 1.6 가솔린 터보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모델을 만나봤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투싼. 근데 하이브리드 사라 그냥.